실제로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탈락입니다. 여기서 가장 힘을 주어야 될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부분을 잘 쓰시면 기본 60점, 최소 점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민 대표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가 3월 30일부터 4월 19일 6시까지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창업 패키지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 어떤 분야에 몇 명을 뽑는지, 나이는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좀 더 합격률이 높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점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배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창업 패키지는 일반 분야는 1000명, 그리고 특화 부분은 530명을 뽑습니다.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39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600명을 뽑고요. 그리고 중년인 4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느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9세가 넘어도 40세가 되지 않아도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특화 분야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분야는 스마트 관광, 소셜 벤처, 여성, 바이오, 프로토콜 경제, 자율주행, 드론, 그린 경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가고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원 규모는 총 530명 내외고요. 주간 기간별로 특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주간 기간별로 어떤 그 지원자를 뽑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원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특화 분야 중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시 창업 아이템이 달라야 돼요. 또한 선정 평가를 통해 일반 특화 분야 모두 선정되었을 때는 한 개 분야만 선택해서 협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나는 특화 분야에도 될 것 같고 일반 분야에도 될 것 같다. 사업 계획서를 2개 쓰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본인의 나이와 그리고 훨씬 잘하는 분야를 잘 정해서 사업 계획서는 하나만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그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사업계획서가 총 크게 4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는 문제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 방안, 세 번째는 성장 전략, 네 번째는 팀 구성입니다. 여기 대한 배점은 문제인식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창업 아이템의 목적 등이 30점 배점이에요. 근데 최소 점수가 얼마냐면 18점입니다. 그러면 전체 4개 분야 중에 30점 정도면 배점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의 아이템을 만들게 된 문제인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비대면 활동에 있어서 대부분 다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해서 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문제인식과 문제인식으로 인한 해결 방법으로 나의 아이템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이 있다? 까지가 30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있고, 늘 이야기하지만 숫자화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과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도 30점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사람들이 비대면이라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비대면으로도 무언가 주문하고 싶어요. 비대면으로도 어딘가를 보고 싶어요 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요 해결 방법인데, 여기서 약간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예요. 기존의 이 시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해요. 그럼 검색은 뭐가 있어요?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이런 검색 엔진보다 내가 만드는 플랫폼이 뭐가 더 좋아요? 라는 거에 대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적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도 30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야, 문제인식 해결 방안까지만 잘 적으셔도 사실은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전략인데,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트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성공한 사업 계획서, 이 키워드에서 너무 많이 컨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보시고
어떤 데에 자금을 쓰느냐라는 거. 앱을 개발하는데 한 7천, 8천 적는 분들이 있어요. 플랫폼 개발이 8천 든다. 최대 1억까지 주지만 실제 평균 7천만 원 정도 줍니다. 근데 앱이 7천이야. 탈락하겠죠. 그거보다는 보통 이런 플랫폼이나 앱을 개발할 때 4천만 원 내외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1억 구성 중에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성공한 사업계획서를 컨닝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가장 빠른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인데요. 이 부분에선 어떤 걸 쓰는 거냐면 대표이사가 이 일을 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 라는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주로 경력을 위주로 쓰는 게 좋고요. 경력을 서술하듯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팀원을 하나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이 팀원이 이 사업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을 잘 피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탈락입니다. 최소 점수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힘을 주어야 될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부분을 잘 쓰시면 기본 60점 정도가 있고 나이에 대한 플러스 요인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강점들을 가지고 플러스 요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60점 이상, 다시 말해 70점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 쓸 때 맨 앞에 여러분의 사업을 요약하는 2장에 힘을 많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공한 사업계획서들을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차 대면에서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는 대표님 면접을 어떻게 보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 지난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광탈, 빛의 속도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심사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면 심사는 5분 정도 발표가 있어요. 5분. 5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아이템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다. 세 번째, 나의 아이템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이런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매출 구조를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마지막 매출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가 사업화를 하게끔 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템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면 좋죠. 근데 앞에 단에서 아이템의 고도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 가능성과 목표 매출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앞에 아이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5분 동안 여러분이 내 아이템에 관한 설명을 하고 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15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분 동안의 질의응답은 나 혼자만 받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받는 건데 앞에 하는 분들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 대면 면접을 할 때는 약간의 컨닝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 혼자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상 질문들이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들을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두 개 정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요. 스크립트라 그래요. 열심히 작성을 해서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딱 들고요. 읽는 연습을 하세요. 읽는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왜? 긴장하면 말이 어때요?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끊어읽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있어서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고 몇 명을 뽑고 나이는 어떻고 어떤 분야가 있고 그리고 심사에서 배점은 어떻고 그리고 대면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잘 준비하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4월 19일까지 꼼꼼히 계속 수정하면서 좋은 결과 내보시길 바라고요.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들 때는 연락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예비창업 패키지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